음, June 30th, 2021 읽기혁명 줌 주니어 리딩 클럽에서 독서를 시작합니다. 제가 읽는 책은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입니다. 오늘은 챕터 8, 결과에 집중하면 일은 한결 쉬워진다. 이 책의 저자는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 지음이고요. 안기수님께서 옮긴 책입니다. 결과에 집중하면 일은 한결 쉬워진다. 삶은 미로와 같다. 성공적인 목표에 이르는 길은 앞이 보이지 않는 뒷골목과 막다른 길로 점철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원하는 결과에 집중하면 가능하다. 퍼즐을 맞출 때 나는 약간 꾀를 쓰기도 한다. 거꾸로 맞춰가는 것이다. 끝에서 시작해서 처음까지 거꾸로 길을 되짚어간다. 이 방법이 훨씬 수월하다. 목표를 달성할 때도 이와 같은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다다른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그런 다음 어떻게 그곳까지 갈 수 있었는지를 되짚어보라.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까지 가는 비행기 대부분은 90% 정도 항로를 이탈하지만 지속적으로 항로를 교정해 간다. 어, 기장은 비행기의 목적지가 하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거나 바람 때문에 항로를 이탈할 때 계기판의 바늘을 점검하고 기수의 방향을 조정해서 다시 궤도를 진입할 수 있다. 결국 비행기는 작은 섬 위의 좁은 활주로에 정확하게 착륙하게 된다. 목표 달성도 이와 같다. 항상 나침반을 점검하고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수영장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간직하라. 내가 낙심해 있을 때 친구 에릭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인 친구 루의 경험담이었다. 루의 두 아이들은 뒷뜰에 수영장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해 예산으로는 수영장은 어림도 없었다. 그러나 루는 결코 아이들의 꿈을 꺾지 않았다. 수영장은 안 돼라고 말하지 않고 아이들이 조를 때마다 계속 수영장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간직해라 하고 대답했다. 어느 날 루와 아이들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집에 설치되어 있는 커다란 수영장을 목격했다. 가족이 찾고 있던 바로 그런 종류의 수영장이었다. 아이들은 계속, 아이들은 애원하기 시작했다. 아빠, 잠깐 차 멈추면 안 돼요? 우리 물어봐요. 수영장을 산 곳이랑 가격을 물어봐요. 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집을 문을 두드려 하는 것이 신경 쓰였지만 아이들이 워낙 흥분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러나 막상 집주인의 대답을 들었을 때 그는 너무 놀라고 말았다. 수영장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 대신 그 자리에 정원을 가꿀 생각인데 가져가실래요? 이렇게 해서 루의 가족은 공짜로 수영장을 갖게 되었다. 나는 그 이야기로 인해 신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강화하려면 목표가 실제로 달성된 것처럼 기록해야 한다. 목표가 실제로 달성된 것처럼 기록해야 된다. 그것을 강화하려면 목표가 실제로 달성된 것처럼 기록해야 한다. 어느 날 나는 그리스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초청받았다. 하지만 세미나 날짜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의 사람이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세미나를 취소해야 할 것만 같았다. 바로 이때 수영장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에게 수영장은 그리스 세미나였고 그것을 간직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목표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나는 그리스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초청받았다. 하지만 세미나 날짜가 닿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의 사람이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세미나를 취소해야 할 것만 같았다. 바로 이때 수영장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라 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에게 수영장은 그리스 세미나였고 그것을 간직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목표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 그리스에 대해서 기록했고 이 이른 세미나가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라는 어, 전, 전화를 받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올해 여름 나는 그리스 스키로스 섬에 위치한 스키로스 센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다. 사람들이 때를 떼어 이 세미나에 등록하는 꿈을 꾼다. 강좌 인원수가 차서 더 이상 등록받을 수 없다면 더할 나위 없을 곳이 좋을 것이다. 올해 여름 나는 그리스 스키로스 섬에 위치한 스키로스 센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다. 사람들이 때를 떼어 이 세미나에 등록하는 꿈을 꾼다. 강좌 인원수가 꽉 차서 더 이상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리스에서 보내준 카탈로그로 인해 내가 원하는 상황을 장소까지 거칠어 정확하게 그려볼 수 있었다. 그리스에서 보내준 카탈로그로 인해 내가 원하는 상황을 장소까지 곁들여서 정확하게 그려볼 수 있었다. 햇빛이 환하게 비추는 방위실을 상상한다. 나는 그곳에서 20명으로 구성된 팀 앞에 서 있다. 그들은 마음을 열고 열정을 다해 기록하고 그럼으로써 에너지가 충만하고 사기가 충전된다. 나는 밤에 충족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나는 밤에 충족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수탉과 새들의 소리에 기쁘게 잠에서 깨어난다. 신선한 멜론과 요구르트를 맛보고 애기 해에서 아침 수영을 즐기고 해변가에서 요가를 한다. 음, 그러나 여전히 세미나의 후원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등록 초대장을 배포했다. 그래도 특별한 연락은 오지 않았다. 나는 의기소침해졌고 신념을 잃었다. 하지만 에릭이 전해준 수영장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기록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스에 대해 생각하고 세미나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어, 배가 뒤틀리면서 두려운 느낌이 든다. 그리스에 대해 생각하고 세미나에 생각할 때마다 배가 뒤틀리면서 두려운 느낌이 든다. 그러나 내게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올해 여름 그리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서 기록의 강한 영향력을 깨닫게 하고 영혼의 안식을 제공하고 싶다. 음, 그러니까 기록의 강한 영향력. 기록하면 영혼이 안식이 제공된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기록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화도 가라앉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서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죠. 맞아요. 기쁨이 나를 둘러싸는 것을 느낀다. 환한 빛이 참석자들에게로 퍼진다. 푸르디 푸른 애기해의 바닷물과 짙은 파란 하늘이 햇빛에 반짝거리며 태양처럼 강렬한 빛을 발한다. 통태적인 만족감이 엄습해 온다. 멸광적인 기쁨과 축하가 나에게로 스며든다. 나는 경험을 알고 있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야말로 기록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바로 기록을 해볼게요. 자, 음, 여름 방학 기간 30명 등록 이렇게 해볼까요? 네, 클래스가 3개니까 한 클래스당 10명 이상 등록하는 꿈을 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말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했더라도 다시 의기소침하지 말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열심히 등록해서 또 즐겁게 방학 동안 공부도 하고 즐겁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학 기간 제가 그 캐치월즈라고 그러나요? 즐겁게 놀고 즐겁게 공부하자입니다. 공부만 하자고 하지 않아요. 공부만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둔하게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놀 줄도 알고 즐겁게 공부할 줄도 아는 그런 여러분이랑 즐겁게 방학 특강도 하고 또 계속해서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새로운 학원에 그 our motto는 Go the extra mile입니다. Go the extra mile. 홍익인간의 정신을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정신적인 유산이죠. 그 정신을 한마디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 왔었는데 Go the extra mile 너무나 훌륭한 것 같아요. Go 하면은 가라라는 명령형도 되지만 응원한다도 되죠. 응원한다. The extra mile은 미국 백악관 근처에 있는 길인데 자,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서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얼굴에 동판이 새겨져 있다고 하죠. 그 길을 응원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길을 갈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제 학원의 목표입니다. 단순히 그냥 시험 잘 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Go the extra mile.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들.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이 선생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해피위 영어 교실을 통과해 나가는 사람들, 또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 학생들 마음속에 엑스트라 마일을 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생기면 좋겠고, 그런 소원을 날마다 심는 그런, 볼 때마다 가지게 되겠죠. 맨 앞에 크게 이렇게 써놓을 거니까요. 엑스트라 마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의미하고, 자, 매 순간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인성 영재들이죠.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성영재 이런 말을 영,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인성영재들이겠죠. 그리고 그 길은 바로 본인이 행복하기도 하고 본인이 장수하기도 하고 우리 서로가 모두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 하면 상생이라고 하죠. 상생. 서로 사는 길. 그러면 그 길은 바로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독서하다가 것이 길어졌네요. 자, 결과의 결과를 추구하라. 자, 그 전에 이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나는 경우로 알고 있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야말로 기록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기록을 계속하면 곧이어 난관은 새로운 해결책이나 행동을 낳는다. 혹은 그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나는 사실 6일 동안 매일매일 기록하고 성공리의 세미나를 열고 싶다는 소망으로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우 이른 아침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세미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전화였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직접 인원을 적정 인원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른 아침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세미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전화였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적정 인원을 확보했다는 것이었다. 난관이 닥쳤을 때조차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기록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결과의 결과를 추구하라. 물론 일의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오한 수준을 마음속에 정해놓으면 그것보다 더욱 심오한 수준을 마음속에 정해놓으면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나는 이 심오한 수준을 이익의 이익 혹은 결과의 결과라고 부른다. 심오한 수준을 이익의 이익, 결과의 결과라고 부른다. 목표를 그저 기록하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애당초 그 목표를 원했던 이유를 생각해보고 목표 달성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라. 당신이 처음 정했던 수준과 그 이상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까지 더 나아가서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목표에 대한 묘사를 계속한다. 당신이 처음 정했던 수준과 그 이상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더 나아가서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목표에 대한 묘사를 계속하라. 다음과 같은 말을 사용해서 말이다. 뭐뭐 때문에, 그리고 뭐뭐 때문에. 마리아는 디바스라는 커피 전문점에서 바리스타 전문점에서 에스프레소를 조사하는 사람, 바리스타. 일한다. 마리아는 디바스라는 커피 전문점에서 바리스타로 일한다. 그녀는 애완동물을 키우도록 허락된 아파트를 찾고 있었다. 아파트의 층수가 높았으면 했고, 나무 바닥이 있는 창문이 많고, 공원 근처에 위치한 아파트였으면 했다. 토요일 이른 시각에는 식탁에 마리아와 나 둘밖에 없었다. 마리아는 종이 한 장을 가져와서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그녀가 원하는 집이 자세히 글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 놀라운 목록을 읽으면서 나는 그녀가 곧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목록에는 원하는 조건뿐 아니라 이유까지도 함께 기록했기 때문이다. 원하는 조건뿐 아니라 이유까지. 저는 어제 저녁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꿈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스텝 브라운지가
새로, 그러니까 따로 독립 공간에 되어 있는 그런 학원 가지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 같은 층에 비어있는 층이 있는데 곧 그 층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까지 확장해서 방 한 칸은 스텝 라운지로 써야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더 좋은 그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선생님들께도 더 편안하게 안심하고 식사하실 수 있고 또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편안하게 식사도 하실 수 있고 또 편안하게 학생들은 정말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갖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얼마 전에 맞아요. 잠깐만요. 이 학원을 그때 와서 직접 페인트 칠하면서 그 비주얼 띵킹이라는 이제 영상을 듣게 됐는데 크게 생각하면 빅 띵킹의 이제 좋은 점 크게 생각하고 unexpected income을 한번 액수를 생각해봐라. 그랬는데 그것을 생각했는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unexpected 정말 요즘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이렇게 저도 꿈을 꿔봤어요. 나도 이제 제일 바라는 소원은 뭐냐면 1층짜리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했지만 1층짜리 아파트 어머님 함께 모시고 가족이 편안하게 거주하려면 32평 정도는 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32평짜리 1층짜리 아파트인데 이왕이면 뷰가 좋으면 좋겠어요. 저는 용인은 바다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정평공원처럼 이렇게 지금 아침에 밖을 보면서 이렇게 독서하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창문을 통유리로 아파트 전면이 통유리로 다 이렇게 산이 내다 보이는 그런 광경. 그거 바로 그 기생충에서 나왔던 그런 멋진 집이었죠. 정말 멋진 집인데 그렇게 1층에 어머니께서 그 유모차 그거 하시죠. 어머니 보행기 이렇게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액세스 편안하게 하시면서 마음껏 일광욕 즐기시고 또 1층 가서 장 보고 나오시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곳 우리 대니얼 선생님도 그런 곳 그래서 한 채 한 그러면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아파트가 그때 생기기를 이렇게 꿈꾸기 시작했어요. 꿈꾸는 데는 뭐 돈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분처럼 구체적으로 32평 정도 되는 위치 편안하고 좋지만 어머니 병원 가기도 좋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뷰가 아름답고 새소리 들리는데요. 그런 아파트에서 사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unexpected income을 꿈꾸라고 했으니까 못 꿀 것도 없죠. 그렇게 꿈을 꿉니다. 자, 여기 계속 나오는데요. 나는 꼭대기층을 원한다. 하늘 아래 높은 곳에 있고 싶으니까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애완동물은 내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니까. 나무 바닥을 원한다. 관리하기 쉬우니까. 좋은 공원이 가까이 있었으면 한다. 달리고 싶을 때 주저없이 나갈 수 있으니까. 좋은 공원이 저는 바로 앞에 있었으면 해요. 어머니께서 나가서 막 운동하시고 좋은 공원에 공원이면 산이 이렇게 나무가 많으니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겠죠. 창문이 많았으면 한다.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아예 창문을 통유리로 해서 그 솔라라고 하죠. 솔라 기능이 강한 그런 것을 넣어서 햇빛을 차단하면서도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창문을 가지고 있고 솔라로 하면 밤에 반대로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인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이제 블라인드로 내려서 가리면 되죠. 어쨌든 그런 집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 전에 너무나 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어머니 그런 집에서 모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가 2주 후에 눈을 반짝거리며 그린레이크 바로 근처 나무 바닷가 커다란 창이 있는 꼭대기층에 고양이도 키울 수 있는 완벽한 아파트를 찾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때때로 결과는 분명해도 뚜렷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런 기록을 통해서 그 목표가 왜 자신에게 그토록 중요한지를 밝혀야 한다. 왜 그렇도록 중요한지 어머니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죠.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3살째쯤인 것 같은데
온몸에 루마토이드 알츠하이머, 우리말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토이투스 알츠하이머 아니고 알트라이티스. 이게 오지 않습니다. 이름 병명 이름도 막 헷갈리는데 10년 동안 병상에 계셨고 그 이후로 회복되셔서는 농부 아내로 너무나 힘들게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아직도 어머니께서 그 지게라고 하죠. 아니, 농약통이죠. 메고 맨날 고추밭에 약치고 막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던 그렇게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어머니는 지금도 자신이 가장 행복한 때를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고생하시죠. 편안하게 제가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계시게 돼서 정말 안타까운데 어, 우리 1층 태영 아파트에서 사실 때 천국에 사시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서 2년 채 못 살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또 안 좋은 환경으로 모시게 돼서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데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에 그런 아파트에서 이렇게 거주하게 가고 싶은 게 그래서 그게 소원입니다. 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원하던 오페라 단역을 따냈다. 나는 오페라의 열광적인 팬이다. 오페라의 팬이구나. 그래서 시애틀 오페라단에서 푸치니의 투란도트에 출연할 단역 배우를 모집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장뜻 흥분했다. 노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역할이었기 때문이다. 더 욕심이 났다. 나는 투란도트의 그녀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아뿔싸 시애틀 오페라의 스튜디오에서는 신테사이즈를 댔을 때 그 희망은 부서졌다. 몸무게와 신장의 조건이 그 역할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나는 기꺼이 체중을 늘리든지 줄이겠다고 했지만 스태프들은 키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내 키가 너무 컸던 것이다. 그들은 매우 미안해하며 내가 지원했던 배역의 예상을 미리 준비했고 그 배역의 상대 테너 키가 작다는 이유를 들어서 내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오페라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 배역을 따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오페라 무대에 오르는 것에 대해 기록했다. 투란도트에 출연하게 된 것은 엄청난 일이다. 너무 기쁘다. 출연하게 됐다고 기록을 했네요. 심장이 끌어오를 듯 뛴다고 쓰고 있는 지금도 가슴이 부풀어 올라서 터질 것만 같다. 내가 좋아하는 그 음악에 둘러싸여 그토록 장엄한 공연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생각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 스태프들이 모두 나를 반겨주고 한 식구로 생각한다. 가수들은 무대 뒤에서 내 옆을 지나가면서 미소 짓는다. 나는 이 배역을 잡기가 매우 어려워 보였지만 사실은 수월할 수도 있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자신도 광고 모델로 일할 때 얼마나 광고를 기회를 놓쳤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공연 무대는 다 그런 식이야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듣고 싶지도 들을 필요도 없는 말이었다. 나는 성사될 뻔했던 일은 원치 않는다. 마치 배역이 내게 주어진 것처럼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기록하는 것이 신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당시에는 스스로도 좀 별나다고 생각했었지만 말이다. 무대 의상과 비단 신발의 발끝, 두름 장식 등 자질구레한 방식으로 몸을 치장하는 게 좋다. 의사 담당자가 무대 의상 입는 것을 도와주었고 소품을 챙겨주었다. 분장사는 내 앞에서 부지런히 떨고 가발 담당은 뒷머리를 붙인 쪽을 고정시킨다. 그동안 내 머릿속은 모든 요소 하나로 묶는 오페라의 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실망감을 지우기에 다시 기록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심오한 수준, 즉 결과의 결과를 염두에 두었다. 목표 너머의 이유를 탐구하라. 목표 너머의 일구를 탐구하라. 그렇죠. 이 배역을 왜 이토록 원하는 것인가? 그 배역을 맡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기록하면서 비로소 나는 이 배역이 내게 왜 그토록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공연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저술 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군요. 아름다운 색채들과 소리에 둘러싸임으로써 예술적인 창의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대 뒤에서 위대한 작품이 완성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문장을 다듬는 능력과 단어 선택 감각을 한 발 앞서게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오페라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공연에 참여할 거리는 생각만으로도 솟구치는 기쁨을 느낀다. 이 공연에 참여할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솟구치는 기쁨을 느낀다. 프란도트는 내가 첫 번째 책을 쓸 때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보았던 작품이고
두 번째 책에서는 그 오페라의 마력에 대해 저술했다. 나는 투란도트가 가진 에너지와 매력을 현재 진행 중인 책에도 투영시키고 싶다. 나는 결과의 결과를 현재 시제로 기록했다. 나는 지금 규모가 큰 출판사와 계약을 맺은 상태이다. 결과의 결과. 매일 글을 쓰느라 비바치에서 자그마한 머리를 쥐었다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혈을 기울여서 인터뷰 내용을 손질하고 글의 모양새를 가다듬는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맞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즐거움이죠.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르겠다. 너무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창의적인 생각이 솟구친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에, 음, 여유로운 시간에 시애틀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에서 프란부트를 연습한다. 이 활동은 내 정신을 지속적으로 들뜨게 한다. 이것은 나의 에너지를 솟구치게 하는 원동력이다. 무대에 오르거나 그곳에 가까이 갈 때마다 심지어는 객석에 앉아있기만 해도 내 마음은 흥분된다. 작은 요소들이 함께 조합되어 하나의 공연이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저술의 소재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영감을 받는다. 무대 입구 관계자가 왜 출입금지라고 적힌 문문을 통과할 때, 내가 감탄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연습을 하고 있을 때, 확성기를 통해 내게 지시상을 전달하는 감독의 목소리를 들을 때, 푸치니의 음악이 주위에 흐르고 있을 때, 내가 느끼는 전율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 리듬은 내 저술에 영향을 준다. 음, 음. 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난 이 시애틀 난지 이틀 후에 오페라 단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배역을 맡기로 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고 하면서 오 마이 갓, 내가 대신 그 역을 맡아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생겼군요. 음악과 함께 훌륭한 공연의 일부분이 되어 무대를 장식했던 경험을 쓰는데 도움이 되었고, 장식했던 경험을 쓰는데 도움이 되었고, 글을 다루는 기술은 향상시켜 주었다. 그리고 덤으로 이 책에 쓸 이야기까지 얻었다. 30분 벌써 돼버렸나요? 당신도 할 수 있다. 요거까지 마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한쪽에 이제 이렇게 써머리 해주셨는데,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나면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혹은 혼란스럽지 않을 때에도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다. 머릿속에 꿈꾸고 있던 이미지를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의 안정된 형태가 되어 여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등대에서 비추는 빛처럼 된다. 현실처럼 기록하기. 결과에 초점을 맞출 때는 이미 일어났던 일을 묘사할 때라도 현재 시제를 사용해라. 결과에 초점을 맞출 때는 이미 일어났던 일을 묘사할 때도 현재 시제를 사용해라.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 일도 현재 시제로 사용하면 되는군요. 나는 이를 일컬어 현실처럼 기록하기라고 한다. 그러나 기록하는 후에는 반드시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나중에 기록한 것을 날짜가 없이 읽게 되면 이미 일어났던 상황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 같은 으스스한 기분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기록한 것을 날짜 없이 읽게 된다면 이미 일어났던 상황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 같은 으스스한 기분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를 기록하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라.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의 결과까지 접근하라. 단지 원하는 것만을 기록하지 말고 이유까지 포함시켜라. 계속 더 깊은 사유의 공간으로 들어가라. 왜 그 결과를 원하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라. 결과의 결과, 즉 결과의 핵심에 도달할 때까지 들어가라. 위와 같은 작업을 하려면 아래 문장을 사용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나는 뭐뭐 할 것이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표면적인 결과와 그 결과가 불러들이는 더 궁극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신의 꿈을 더욱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Write it down, make it happen. 헨리엣 앤 클라우저 지음 안기수님 옮긴 책의 챕터 8 결과에 집중하면 일은 한결 쉬워진다라는 책을 읽었고요. 123에서 132쪽까지 이게 서로 끝나네요. 오늘 읽었습니다. 2021년 June 30th,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아침에 우리 주니어들과 함께
읽기 혁명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오케이. 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하셨나요? 오케이. 우리 원성님부터 자, 독후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창문 닫을게요. 오케이. 자, let's get started with 원서. 오늘도 그 달러부터 컴백하점을 읽었고, 지은이는 그 이에 여기서 그 펜이라는 사람이 거주해서 그 백화점에 그 들어갈 시간이 안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직원 한 명이 펜이가 있는 걸 보고 지금 빨리 들어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오늘 아가네 코코였나? 그 사람이 유명한 꿈 제작자였는데 그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만드는 꿈이 예지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지몽을 그 달러버트한테 잘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지몽을 산다고 했는데 어, 산다고 했는데 어,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파는 거여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파는 거여서 한 개도 팔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팬이는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부분까지 읽었어요. 특별히 배우신 점 있으실까요? 저도 예지몽 한번 꾸보고 싶어요. 아, 꿔보고 싶어요. 근데 네. 그 예지몽도 마음에 그 꿈을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꿈속에서까지 나타나는 거 알아요? 자기의 소망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럼 꿈속에서도 막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원석이의 꿈을 이렇게 상상해보고 한번 계속 해보세요. 예지몽 꾸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독후감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네. 오늘부터인가요? 시험이? 아니요, 어제부터였어요. How was your test yesterday? 시험 잘 저요? 보셨나요? 저 그랬어요. 어? 그저 그랬어요. 그저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제 우리 정병 친구들 시험 봤는데, 그러니까 바로 토요일 날 와서 그대로 연습했던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맞은 친구도 있지만, 써주령 문제, 그러니까 손도 못 댄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 왜 그럴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연습할 때 그 서술형 문제를 많이 안 하고, 객관식 위주로 많이 연습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학기에는 전략을 다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남겨놓고 계속 그걸 연습을 했잖아요. 근데 평소에 그냥 계속 여러 시간 중에 한 시간 정도는 이렇게 서술형과 객관식 이런 걸 같이 푸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고요. 일단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시험인데도 아침에 독서를 하게 돼서 편안한 마음으로 독서할 수 있을까 약간 염려되긴 했는데 또 독서해 주셨네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던 거 그거 저기 독보다폰인가 뭐 하셔가지고 다 그 문제 풀어보셨죠? 각 과목 다 네, 풀어보셨나요? 풀 수 있는 어? 풀 수 있는 데는 풀었어요. 다 풀었죠. 그래서 보면은 그 기출문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똑같이 나오진 않죠. 그러면 어떤 거 해보시면 좋으냐면 자기가 출제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돼봐. 그래갖고 나라면 이런 문제 어떻게 변형해서 낼까? 내가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내면 어떻게 그런 거 추측해 보면 변형되는 문제들 잘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이야.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이게 문제를 출제한다면 나는 이걸 어떻게 바꿀까? 그렇게 생각해서 예측하면 더 이렇게
편안하게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떨지 말고. 잘할 수 있는데 떨면은 또 이제 이렇게 막 실수가 막 나온 것 같으니까 그러고요. 옆으로 막 샜네. 일단 독서 하셨으니까 독후감 나눌게요. 네, 저 작가나의 백천수 씨, 네네. 손수환 작가님이시고, 배웠고요. 백천수 씨는 일단 한국 팀이 이제 봉사활동 공동체 내에서는 한국 팀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팀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가 외국인이어야지 부모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원래는 영어만 할 수 있는 그런 원어민을 가이드로 한국 팀에 넣는데 이제 백천수가 왔을 때는 스태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10년 동안 영어를 해온 헬이라는 사람이 가이드를 맡게 되는데 한국어도 하는 그런 사람이 가이드를 맡게 되는데 그 헬이라는 사람은 백천수 씨랑 마주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백천수의 아버지랑 엄청 똑같이 생긴 일랑성 쌍둥이여서 마주치게 되면은 백천수 씨랑 별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마주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어서 그 상황을 읽는 저도 되게 불안했어요. 특별히 배우신 점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자, 오늘 선생님은 여전히 우리 종유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 지음 안기수님 옮긴 책인데 챕터 뭐 읽었냐면 챕터 8 결과에 집중하면 일은 한결 쉬워진다. 요 부분에서는 이분이 보니까 그 오페라 광팬이에요. 오페라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오페라 저널 기록한 이야기 앞에서 나왔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시애틀에 사는데 어느 날 이제 신문에서 오페라 단역을 구한다는 광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역 역할이 뭐냐면 오페라 노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노래 안 해도 그냥 그 주인공의 상대역이 돼서 안 해도 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너무 흥분해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고 왜 그 오페라 그 배역을 맡고 싶어 했냐면 이 사람이 오페라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오페라 그 현장에서 그것을 이제 감동을 느껴보길 원한 거예요. 같이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자기가 또 이 책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 책, 그런 오페라에 관한 감동과 이런 것들이 책으로 나올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페라 그 배역을 따내기로 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죠. 이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 됐어. 됐어. 저랑. 왜냐면 일단 신체 조건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오페라 배역에 맡은 사람은 키가 너무 크면 안 되고 이미 옷까지 다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예요. 신체 사이즈가. 근데 이 여자가 너무 키가 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퇴짜를 맞았는데 포기했을까 안 포기했을까? 포기하지 않았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거를 결과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계속 그것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계속 기록을 하면서 계속 기록을 했는데 맨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모르겠어. 네, 그 연락이 온 거야. 그 배역을 맡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로 그것을 못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계속 꿈꾸면서 그 역을 상상하면서 상상했던 대로 그 오페라 단역
이름이 뭐냐면 투란도트네요. 투란도트의 아, 이름이 투란도트라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오페라의 단역 배우가 돼서 같이 배우들과 그 정말 엄청난 무대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거를 기록하는데, 그러니까 기록을 할 때 결과에 집중하라 그랬는데 왜 그것이 되고 싶은지까지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여자라 그러니까 여자는 어, 그 단역 배우 트란도트의 단역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왜 되고 싶으냐면 자기는 공연에 참여하는 동안 결국 더술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색채들과 소리에 둘러싸임으로써 예술적인 창의력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무대 뒤에서 위대한 작품이 완성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문장을 다듬는 능력과 단어 선택의 감각이 한 발 앞서게 될 수 있고, 이 오페라는 너무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공연에 참여할 거라는 생각만으로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그 결과의 결과를 어, 미래형으로나 미래형으로 기록하지 말고 현재형으로 기록하래요. 그래서 이거는 내 꿈을 이루는 유괴간의 수업에서도 나왔죠. 나는 하버드생이다. 그쵸? 조성님이 나는 하버드생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하버드생이다 라고 이루어진 현재형으로 기록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책이 아직 출판되기도 전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지금 규모가 큰 출판사와 계약을 맺은 상태이다. 이렇게 썼어요. 매일 글을 쓰느라 비바치에서 자그마한 머리를 쥐었다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책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인터뷰 내용을 손질하고 글의 모양새를 가다듬는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르겠다. 너무나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창의적인 생각이 솟구친다. 그리고 이것을 썼죠. 그래서 저도 올해 목표가 있고 막 더블 인컴, 그다음에 100명 원생 확보. 그런데 결국 그 목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뭐 그런 정도의 꿈이 아니라 the extra mile을 가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는 것, 어떤 모양으로든지 되고, 또 저와 함께 하는 그런 학생들은 단순히 그냥 1등해서 좋다가 아니라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사람들을 길러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저도 기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어떤 목표를 딱 정하면 항상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이루지 못할까 봐.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했고요. 원성님을 위해서는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원서? 네, 어, 알면 안 써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수업 시간에 네, 제가 중요한 거 나오면 한 번씩 써보라 그러잖아요. 알면 안 써도 돼요. 네,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때 알면 그 단어를 활용해서 영작하세요. 하나씩. 좋은 생각이죠. 제가 어떤 그 동사 불규칙 변화표나 중요한 것을 기록하라고 하면 이미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는 거 쓰는 게 그냥 뭐 시시하니까 이제 그 문장을 활용한 문장을 영작을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좋은 생각이지 않아요? 그쵸? 이제 네, 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영작이 약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강화시켜줄까? 그런 거 날마다 생각하는데 쓸 땐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실전에 가면 약하잖아요. 문장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 안다고 생각하고 이 단어 알아? 그러면 그 단어를 넣어서 얼른 영작을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짧아도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수업 시간 때마다 하시고 한번 쓰기를 강화시켜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마음은 바쁘지만 이렇게 즐거운 독서를 하고 마음이 다시 또 평안해지고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시간을 뽑아라. 그러면 이 독서 시간 같아요. 정말이에요. 마음의 두려움과 음, 불안함이 몰려왔을 때 그것을 다 밀어내주고 새로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주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랑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으네요. 그리고 이제 맨날 앞을 보고 독서를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창을 보고 바깥에 정평공을 내다보면서 독서를 하니까 눈이 초록색 그 나무들 보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새소리도 들리고 햇빛이 막 떠오르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한 공간에서 독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Have a nice day.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예진이는 시험 보기 전에 심호흡을 깊게 하고 눈을 감고서 그동안 배웠던 거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억이 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심호흡하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했죠. 야구 선수가 그거 안타 다 잡아내는 그 유명한 그 누구 있었죠. 이름은 까먹었는데 몸에 힘을 빼고 긴장을 다 풀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실력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면 아는 것도 못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하지 마시고 심호흡을 깊게 하신 다음에 잘 보세요. 들어가세요. 네. 자, 아직 지금 몇 분인가요?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줌을 7시까지 열어놓고 자유롭게 나가셔도 되고 시험 바쁘시니까 독서하셔도 되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만나서 선생님이랑은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이미 분석해봤겠지만 내가 출제자라면 어떻게 해? 이거 시험 문제를 바꿔낼 수 있을까? 물론 작년과랑 똑같이 낸 선생님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작년 문제를 응용해서 어떻게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번 추측해보면서 내가 만들어보는 시간 가지면 훨씬 더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ave a 네. nice day.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음. 아, 이게 아직 안 끝났나요? 네. 잊고 있었네. 자,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예지 질문 있나요? 잠깐만. 네, 예진이 질문 있어요? 네, 아니, 7시가 다 돼서, 아, 네네. 이렇게 have a nice day. I'll let you 네, g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